네, 안녕하세요. CNC 가공 실습 6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공구경 보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구경 보정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공작물에서 어떤 그 윤곽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공구경 보정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공구경 보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지령을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지령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경 보정은 영어로는 커터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컴펜세이션은 뭐를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그 공구에 의한 그런 효과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요 의미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공구경 보정은 우리가 이제 윤곽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구경 보정 작업을 해주는데, 자, 도면을 보면은 도면은 윤곽 형상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윤곽을 깎기 위해서는 공구 경로는 윤곽 경로로 공구 경로가 이송하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구 경로는 공구 중심의 경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윤곽을 깎기 위해서는 공구에서는 원통 날 부분이 공작물하고 어, 요 그 접하는 위치가 요 윤곽을 깎는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구 반경은 요 공구의 실제 경로는 공구 반경만큼 이제 윤곽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떨어져 있는 것을 영어로 이제 옵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옵셋된 양은 공구 크기에 따라서도 실제 공구 경로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은 좀 직경이 작은 공구, 우측에 있는 그림은 직경이 큰 공구인데, 당연히 윤곽에서 공구 반경만큼 서로 옵셋되어 있어야 되니까 똑같은 윤곽이라도 좌측하고 우측 가공할 때는 서로 옵셋량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C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전체 경로는 이제 윤곽 경로로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공구 중심 경로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NC 프로그램은 그냥 도면에 있는 윤곽 경로로 작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공구경 보정을 지령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공구 중심이 요 그 반경만큼 옵셋돼서 이송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윤곽을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과제로 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했던 내용은 이제 P부터 A까지 우리 그 직선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 B 직선 보관, 그 다음에 이제 뭐 B, C 원원 보관해서 여러분이 NC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이게 공구 중심이 되니까 실제 가공한 공작물 형상은 안쪽에 있는 형상이 가공된 형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기 우리가 가공하고자 싶은 이제 여기 형상이 만약에 윤곽 형상이라면은, 자, 공구가 옵셋돼서 공구 반경만큼 옵셋돼 가지고 이송을 해야지 윤곽을 깎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구경 보정을 해주면은 프로그램 경로는 이것처럼 작성을 하는데, 똑같이 작성을 하는 공구경 보정을 해주면 공구가 P부터 A까지 진입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옵셋 해가지고 실제 공구 경로는 도면 윤곽에서 공구 반경만큼 옵셋돼 있어서 전체 우리가 도면 형상하고 같은 윤곽 형상을 가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 이제 첫 줄에 그냥 뭐 초기화라고 해서 항상 G40을 썼었는데, 자, 오늘 이제 G40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공구경 보정하고 관련돼서 이제 요 G40은 요 공구경 보정 취소라는 지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경 보정 취소는 보정 취소니까 얘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한 경로하고 그 다음에 공구 경로가 일치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41로 지령을 내려주면 얘는 공구경 좌측 보정이 돼서 여기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구가 어느 방향 좌측 보정이니까
자, 이게 이제 공구경 보정 안 했을 때 프로그램 경로라고 하면은 이 경로에 대해서 G41로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공구가 좌측으로 공구 반경만큼 옵셋돼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42로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 이때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구가 좌측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것처럼 우측으로 반경만큼 옵셋돼 가지고 공구가 진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기 이제 좌측 보정하고 우측 보정은 우리가 관찰하는 입장에서 좌측 우측이 아니라 공구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을 판별해 줘야 되겠죠. 이거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어디가 좌측이죠? 이쪽이 진행 방향이 좌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공구경 좌측 보정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공구경 우측 보정이 되니까 이 공구경 보정에서는 진행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좌측인지 우측인지 판별을 해줘야 되겠고요. G40은 이제 그렇죠? 프로그램 경로하고 공구 중심 경로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G41을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얘는 공구경 좌측 보정이니까 여기 이제 가공 시작점에서 자, 가공 시작점에서 윤곽 가공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그 G41 지령을 갖다가 내려주게 되면은 얘는 지금 공구경 좌측 보정이니까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구가 좌측으로 옵셋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깎을 때 얘는 항상 내가 공구면은 나는 어떻게 자, 우리 공구경 보정할 때는 자기를 공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공구인데 내가 공작물 어느 쪽에 공작물에서 내가 좌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깎을 때는 G41 지령을 해야지 깎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G42로 지령을 내리고 싶다 하면 전체 경로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이쪽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잡으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공구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공작물 오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G42는 자기를 공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공작물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공작물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곽 가공할 때는 우리가 이제 경로 방향에 따라서 뭐 G41을 쓸 수도 있고 G42를 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보면은 자, 가공 시작점에서 윤곽까지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그 공구경 보정 지령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 내려주게 되는데 G41이면은 다음 경로는 어떻게 공구경 좌측 보정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경로 짜줘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G42면은 여기 지금 이제 그 외부 윤곽일 경우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경로를 형성해서 NC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G40이라고 이제 G42가 이게 뭐 사실 그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제 그 몇 번씩 헷갈리는데 좀 쉽게 좀 암기하는 방법은 자, 원호 보관이 원호 가공이 G형이 G형삼 두 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시계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경 보정도 G41, 42 두 개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외부 윤곽 절삭이 많으니까 외부 윤곽 깎을 때는 먼저 나오는 게 똑같이 전체 경로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그려 놓으면은 좀 G40이라고 42를 헷갈리지 않고 좀 판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공작물에서 이렇게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제 포켓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안쪽을 깎는 거죠. 안쪽을 깎으니까 어떤 게 G41? 그렇죠. 좌측을 보는 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내가 이때는 공작물이 이게 공작물이죠. 이쪽이 공작물이니까 오히려 이때는 이쪽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G4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41, 42 판별해서 공구경 이제 좌측 보정, 공구경 우측 보정을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경 보정에 대한 뭐 기본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아, 그 숙지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윤곽을 깎기 위해서는 공구 중심이 윤곽을 쫓아가면 안 되고 공구 반경만큼 옵셋된 위치에서 경로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공구경 보정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에 공구경 보정을 지령을 해줘야 되냐 하면은 자, 윤곽 가공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지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 시작점에서 윤곽 시작점으로 뭐 직선 보관이나 그러니까 G형일로 가거나 또는 이제 뭐 G형용으로 가면서 요 위치에서 반드시 공구경 보정 지령을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3주차에 가공했던 공작물일 경우에는 윤곽 가공을 한다면은 여기 P부터 A까지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지금 직선 보관으로 가면서 여기서 공구경 보정 작업을 지령을 내려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A부터 B 해서 뭐 윤곽 가공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우리 여러분이 프로그램 짰던 것처럼 그냥 요 도면에 있는 좌표 값으로 그냥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윤곽 가공이니까 A, B, C, D에서 A까지 다시 걸쳐 와야 되죠. 그렇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A면은 가공이 끝났는데 이제 P까지 다시 공구를 돌리라고 한 이유는 윤곽 가공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반드시 다시 P까지 오면서 요 공구경 보정 취소 지령을 갖다가 내려줘야지 전체 형상에 무슨 뭐 잔삭 같은 게 생기지 않고 윤곽 가공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시작점하고 종료점은 뭐 두 개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얘는 윤곽 외부에 설정을 해서 시작점에서 윤곽 가공 들어가면서 그림에서는 P부터 A까지 가면서 공구경 보정 지령을 내려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A, B 뭐 나머지는 윤곽 가공 그냥 그대로 NC 코드 짜주고 그다음 A까지 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A부터 다시 가공 종료점으로 가면서 공구경 보정 취소 지령을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공구경 보정 취소를 안 해주게 되면은 계속 공구가 우리가 지령한 경로에 대해서 공구 반경만큼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옵셋돼 가지고 이제 이송을 하게 되니까 윤곽 가공이 아닐 경우에는 뭐 전혀 우리가 그 원하는 요 공구의 경로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러분이 공구경 보정 지령을 내려주면은 반드시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보정 취소 지령을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공구경 보정은 어떻게 내려주냐 하면은 아까 이제 G41이 공구경 좌측 보정, G42가 공구경 우측 보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구경 보정은 뭐 원호 보관하면서는 내릴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치 결정이나 그다음 직선 보관하면서 이제 공구경 보정 지령을 좌측일 경우에는 G41, 우측일 경우에는 G42 둘 중에 하나로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경 보정하고 관련해서는 반드시 여기 보정 번호를 여기 D라는 어드레스로 해서 보정 번호를 같이 그 지령을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드레스 D를 쓰는 이유는 직경이 뭐죠? 영어로 직경이 영어로 다이아메타죠. 그렇죠? 직경이 다이아메타니까 여기 다이아메타에서 요거는 직경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어드레스로는 요 D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 다음에 이제 그 보정 그 수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번호로 이제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 사전에 우리가 NC 그 세팅을 할 때
이 번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옵셋 시킬지 그 크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공구니까 첫 번째 공구일 경우에는 D 01에서 1번 공구라고 해서 이렇게 공구 번호로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공구경 보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구경 보정 번호를 같이 지령을 내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정 번호하고 공구 번호는 이제 같은 숫자를 쓰는 게 오류를 또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 공구경 보정을 하는 블록을 보고 요 스타트업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는 요새 신문지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렇죠? 어떤 게 스타트업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거 가지고 무슨 새롭게 뭐 벤처 같은 거를 시작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NC에서는 뭐 예전부터 요 공구경 보정을 시작하는 블록을 보고 이제 요 스타트업 블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 블록에서는 뭐 구태여 뭐 원어로 가면서 보관할 이유는 없죠. 보정할 이유는 없으니까 원어 보관 지령은 뭐 사용할 수 없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경 보정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공구 중심이 공구 반경만큼 옵셋되는 시키는 지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재지령은 절대 불가해요. 만약에 재지령을 하게 되면은 옵셋된 데서 한 번 더 옵셋되니까 그쵸? 전혀 그 옵셋된 양이 맞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윤곽 가공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공구경 보정 취소 지령을 내려줘야 되겠고요. 보정 취소는 끝났으니까 뭐 그냥 저 위치 결정을 하든가 직선 보관으로 가면서 취소 지령 그냥 G40만 내려주면 되죠. 그쵸? 얘는 구태여 D를 쓸 필요가 없죠. 그쵸? 그냥 무조건 현재 옵셋되어 있는 양을 갖다가 취소를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G40만 지령을 내려주고 XY는 가공 종료점에 윤곽 종점하고는 다른 가공 종점의 좌표를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는 어디에 내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전개 번호는 이번에 생략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섯 번째 Z 여기 M08까지가 이제 그동안 우리 서두부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가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 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P점, 그렇죠? 가공 시작점에서 윤곽 가공 들어가면서 여기 A점까지 들어가면서 좌측 보정인 경우에는 G41 지령을 내려주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공구일 경우에는 D01, 그렇죠? 이게 추가가 요거 두 개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좌측 보정으로 지령을 내렸으니까 전체 경로는 어떻게?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외부 윤곽이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경로를 형성해서 프로그램 짜주면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도면에 있는 좌표로 윤곽 경로로 짜주면 되죠, 그렇죠? 다시 A까지 돌아와서 A까지 와서는 이제 반드시 다시 A부터 여기 P까지 오면서 여기서 반드시 공구경 보정 취소를 갖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가공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전거리 도피하고 그다음 주축 정지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종료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공구경 보정은 이제 우리가 XY 평면에서 이제 공구를 옵셋 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XY 평면에서만 좀 지령을 내리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움직이면서 공구경 보정해주고 또 XY 평면에서 움직이면서 공구경 보정 취소 지령을 좀 내리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Z가 들어가면은 조금 골치 아프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G40으로 짤 경우에는 이제 여기 G42가 이제 내려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얘는 공구경 우측 보정이니까 전체 경로는 지금 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작성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자, 이제 공구경 보정하는 스타트업 블록에서 실제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공구가 움직이는지 좀 잘 이해를 좀 하도록 하시죠.
자, 이제 보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P부터 A까지 가면서 보정 안 하면은 중심이 A 가서 그냥 요 그 지령한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 경로하고 공구 경로하고 중심이 일치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P부터 A까지 가면서 지금 이 경우에는 뭐 내려준 거죠? 공구경 좌측 보정이죠. 그렇죠? G40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D01이니까 옵셋 양은 첫 번째 공구의 공구 반경만큼 좌측으로 옵셋 시키라는 지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공구가 움직이냐 하면 윤곽 시작점으로 가면서 보정 안 했으면 점선으로 가는데 여기선 P부터 A까지 가면서 보정 지령을 내려줬기 때문에 자, NC에서 다음 경로는 알고 있죠. 다음 경로 놓고 다음 블록이 경로가 되니까 다음 경로를 알고 있으니까 다음 경로가 지금 여기 이제 화살표 방향의 다음 경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 경로에 대해서 A점에서 어떤 방향? 법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선 방향으로 직각인 방향으로 직각인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에 법선 방향으로 좌측으로 여기 옵셋된 이 위치가 실제 공구가 스타트업 블록에서 공구가 공구경 보정이 되면서 이송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보정 안 하면은 여기 점선으로 A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정을 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옵셋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똑같은 코드인데 G42를 써주게 되면은 이때는 공구경 우측 보정이니까 자, 다음 경로는 똑같죠. 다음 경로는 똑같다고 하면은 이때는 우측이니까 어느 쪽으로 그죠? 다음 경로에 A점에서 법선 방향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에 대해서 이때는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옵셋되니까 이때는 공구가 오른쪽에 있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얘는 문제가 없는데 G40으로 이렇게 지령을 내려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G40으로 진행하면서는 공구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여기 끝에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날이 파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공구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G42로 지령을 내릴 경우에는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면 이때는 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간섭이 생기지 않게 이 정도 위치로 잡으면은 그렇죠? 잡으면은 공구가 똑같은 위치로 공구가 공구경 보정 우측 보정이 되면서 이때는 간섭이 전혀 안 되죠. 그렇죠? 간섭이 안 되니까 우리 공구경 보정할 때는 여러분이 이게 간섭이 되는 위치인지 안 되는 위치인지 잘 좀 판별을 해서 좀 지령을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지령은 자, 윤곽 가공은 이제 그 윤곽 시작점에서 이제 그 시작점으로 다시 이제 그 공구가 이제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가공 끝나고 나서는 그 가공 종료점은 그 외부에 잡아서 그 가공 종료점까지 움직이면서는 그냥 G40으로 해서 취소 지령을 내려주면은 그 가공이 그 공구경 보정 가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취소 지령도 반드시 XY 평면에서 움직이면서 취소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공구의 실제 경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 이 공구의 실제 경로 그리는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뭐 단골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로 실제 공구가 움직여 가는지 도면이 주어지면은 도면상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시죠. 자, 이제 P부터 이제 요거 이제 그 빗금체인 부분이 지금 윤곽으로 해서 지금 깎고 싶은 깎고자 하는 형상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G41로 지령을 내렸으니까 얘는 공구경 좌측 보정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좌측 보정이니까 다음의 경로는 어디? 다음의 경로는 AB가 다음의 경로죠. 그렇죠? 다음 경로 AB니까 일단 공구경 보정 다음에는 여기 공구경 보정에 G형일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G형일을 생략하고 여기 B점 가는 거 B점의 좌표가 X-20 Y35니까 다음 블록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스타트업 블록에서는 어떻게 공구가 움직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P부터 A까지 보정 안 하면은 지금 요 점선인 대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부터 A까지 가면서 지금 공구경 좌측 보정을 내려줬죠. 그렇죠? 좌측 보정을 내려줬으니까 NC에서는 다음 경로가 AB인 거를 인식을 해서 여기 다음 경로 AB에서 AB니까 A점에서 AB에 대한 법선을 그려서 법선이 뭐죠? 법선이 그렇죠? 다 A 법선을 그려서 법선은 여기 직각인선이 법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선을 그려놓고 법선의 좌측 보정이니까 공급 반경만큼 이렇게 좌측으로 옵셋된 이 위치 좌측으로 이렇게 옵셋된 이 위치로 공구가 움직여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좌측으로 공급 반경만큼 옵셋된 위치로 실제 스타트업 블록에서는 이쪽으로 이송이 돼서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도면의 윤곽 경로로 여러 좌표를 짜게 되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반경만큼 옵셋된 위치로 경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요 공구경 보정하는 P하고 A는 공구경 보정하는 이제 P하고 A는 이제 똑같이 요거는 직선 보관인데 다음 경로는 뭐죠? 다음 경로가 원호 보관이죠. 그죠? 다음 경로는 그래서 이제 다음 경로 먼저 써보면 원호 보관이니까 뭐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G형이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x-20점, y35점, 그 다음에 반경이 50이니까 r50.0 하면은 이제 다음 경로는 A, B의 원호 경로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P부터 A까지 가면서 어떻게 옵셋되냐면은 여기 원호니까 A점에서의 접선이 있는 거죠. 접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원호 A, B인 경우에는 항상 어느 위치라도 공구 접선이 있으니까 이때는 A에서의 접선을 그리고 접선을 뭐 그려보면은 이 경우에는 뭐 이 정도가 접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접선이 되겠죠. 그렇죠? 접선을 그리고 접선에 대한 법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 접선 그리고 접선에 대한 법선을 그려서 법선에 똑같이 좌측 방향으로 이렇게 옵셋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호 보관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선 보관일 경우에는 뭐 직선 자체가 지금 이제 바로 접선이지만 그 원호일 경우에는 그 시작점 A에서의 접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법선을 그려서 법선의 좌측으로 옵셋된 다음에 나머지 경로는 이제 똑같이 그냥 이렇게 반경만큼 옵셋된 위치에서 경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한번 짜보면은 만약에 보정을 안 하면은 P부터 A까지 가면서 NC 코드를 짜게 되면 P부터 A까지 직선 보관이니까 G형 1, X형, Y형은 A점의 좌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곽 이거라면 다음에 뭐 B점의 좌표, 그 다음에 BC 원호 보관 해서 이제 다시 P점까지 지금 여기 A까지 지금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구를 마지막 다시 P점까지 지금 되돌린 지령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여기 지금 이제 해칭해 놓은 부분이 얘를 윤곽으로 깎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공구경 보정 지령을 내려주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내려주냐면 P부터 A까지 가면서 여기다가 공구경 보정 지령 내려주고, 그렇죠? 이때는 뭘로 내려주면 될까요? 공구경 좌측 보정, 우측 보정. 이 경우에는 공구경 G 좌측이죠. 그렇죠? 41. 그 다음에 항상 쓸 때는 뭐 D형을 같이 쓴다고 했죠. 첫 번째 공구니까. 요거 내려주면 되고, 요거 여기다가 내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여기 A점까지 돌아와서 A부터 P까지 가면 여기다가 공구경 보정 취소, 여기다가 G40 여기다가 지령만 내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공구경 보정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P부터 A까지 가면서 좌측 보정 번호,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다시 A부터 P까지 가면서 여기다가 보정 취소 지령만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요 윤곽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우리 G42로 썼다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게 NC 코드상 틀린 건 아니죠. G42로 써주게 되면은 만약에 근데 얘를 갖다 우리가 G42로 썼으면은 실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G40이니까 P부터 A까지 가면서 이때는 그 우측 보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로는 다음 경로는 이건데 다음 경로는 이제 이렇게 짰으니까 이건데 여기서 우측 보정이니까 이때는 경로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가죠. 우측으로 가서 계속 우측으로 옵셋된 상태로 가공을 하니까 마치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저기 포켓 형상처럼 깎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전혀 원하지 않는 어, 원하지 않는 경로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G41을 쓰고 싶으면 경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경로를 반대로 P부터 A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얘는 공구경 우측 보정이니까 다음 경로는 A부터 D까지 가는 걸로 짜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G41을 짜고 싶으면은 경로를 P부터 A까지 가면서 보정, 다음 경로는 AD로 잡으면 이제 AD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측 방향으로 지금 옵셋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윤곽각경 올바른 위치로 가서 나머지 경로는 똑같이 이제 우측으로 옵셋되어 있으면서 모든 그 경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윤곽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G41로도 좌측 보정으로도 할 수 있고 G42 우측 보정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과제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우리 작업한 게 이제 P부터 A까지 가면서 그렇죠? P부터 A까지 가면서 직선 보관을 했고 공구 이렇게 가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이제 경로 쫓아가면서 A부터 B까지 가면서 어, 원어 보관 이제 뭐 RG랑 IJKG랑 한번 하면서 해봤으니까 하여튼 전체 근데 공구 중심이 하여튼 우리 이렇게 전부 거쳐 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다들 어렵지 않게 잘들 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NC 코드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뭐 서두부는 뭐 여러분이 가공 시작점 주어졌으니까 시작점에 XY 좌표, 시작점에 Z 좌표, 그 다음에 추측 회전수 주어졌으니까 이거 맞춰서 작성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부터 A까지 가면서 직선 보관해주고, 자, A부터 B까지 가면서는 이제 여기 IJK 지령 썼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A부터 B까지 가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렇죠? 시계 방향이니까 G형이 그렇죠? 좌표 값은 어디 좌표? B점의 좌표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 값은 B점의 좌표 X 6.034 Y 마이너스 11.149 R 지령 쓰면 R22만 하면 되고 만약에 IJK 지령 쓰면은 요 A부터 B까지 원어의 중심은 여기가 원어 중심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I는 얼마? 쓰면은 0인데 0은 생략이 IJ에서 0은 생략인 거죠. 그렇죠? 그 중심 위치가 이제 시작점하고 같은 위치니까 그러니까 I는 생략하고 J만 20이 떨어져 있으니까 J 22.0 써주게 되면은 IJK 지령으로 A부터 B까지 원어 보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얘는 방향이 어떤 방향?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반시계죠. 반시계니까 G형삼으로 바꾸고 좌표 값은 이 C점의 좌표인데 C점의 좌표, B점의 좌표 비교해 보면은 Y좌표는 똑같죠. Y좌표는 똑같으니까 X만 6.034에서 마이너스 6.034로 바뀌니까 좌표는 X값만 써주면 됩니다. Y값은 생략을 하는 게 우리가 올바른 NC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값만 써주게 되고 R지령 쓰면 그냥 R7.0만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 IJK 지령 연습이니까 IJK 지령으로 내려주게 되면 이때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뭐 수치는 다 줬으니까 I는 얼마? 여기 기준으로 해서 B점 기준으로 I는 마이너스 6.034 그 다음에 J는 얼마? 여기 마이너스 3.548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B부터 C까지 원호 보관 이루어지는 거죠. C부터 D까지는 뭐 큰 언어지만 우리 IJK 지령 쓸 경우에는 뭐 큰 언어라도 뭐 신경 쓸 거 없이
일단은 이제 C부터 D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아니 시계 방향이니까 G형이, 그 좌표는 이 D점의 좌표인데 C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때는 X좌표는 똑같죠, 그렇죠? Y좌표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이제 C점 기준으로 해서 X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8.966이니까 I 마이너스 18.966, 그 다음에 Y는 플러스 방향으로 11.149니까 J 11.149 하면은 C부터 D까지 원호가 가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요거 이제 두 개는 뭐 D하고 EA는 그냥 R지령으로 한번 여기 짰으니까 한번 자기 짠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A까지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경로를 이제 A부터 P까지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120 블록이 이제 그 P까지 가는 이제 지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시뮬레이터 가지고 공구 경로를 이제 확인해 보면 경로가 지금 도면 경로하고 이렇게 윤곽하고 지금 도면 좌표하고 형상하고 일치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윤곽일 경우에는 이제 공구경 보정을 해서 공구를 이렇게 옵셋 시켜줘야지 윤곽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주면 될까요? 우리 앞에 짰던 거에서 P부터 A까지 가면서 얘는 좌측 보정일까 우측 보정,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공구경 좌측 보정이 되어져요. 그렇죠? G4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구경 보정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보정 번호 써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스타트업 블록 하나 P부터 A까지 가면서 여기다가 공구경 보정 지령을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P부터 A까지 가면서 자동으로 옵셋이 되니까 나머지는 계속 좌측으로 옵셋된 상태에서 경로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 취소 지령은 다시 A까지 돌아온 다음에 A부터 P까지 오면서 여기다가 취소 지령을 여기다가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짠 거에서 P부터 A까지 가는 블록, 그 다음에 A부터 P까지 오는 블록에다가 공구경 보정,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취소 지령만 내려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공구 경로는 이렇게 옵셋돼서 지금 경로가 형성이 되니까 가공된 가공된 공작물의 윤곽이 도면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공구 경로는 보게 되면은 지금 좌측으로 옵셋돼 가지고 이 형상이 지금 공구 경로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기 G42로 쓰게 되면 이제 얘는 공구경 우측 보정이니까 이때는 공구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경로가 진행이 되면 얘가 우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요 형상을 갖다가 이제 그 뭐 저 움푹 파인 뭐 포켓 형상으로 이제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가공할 공작물은 우리 3주차 했던 공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공구경 뭐 보정해서 가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쉽게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디서 지령을 내려주면 될까요? P부터 A까지 가면서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가면서 공구경 보정 지령을 내려주면 되고,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3주차 과제에서는 이제 그 경로를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어. 이쪽으로 잡았으니까 얘는 좌측 보정이니까 우측 보정이니까 얘는 그렇죠. 공구경 내가 어떻게 진행하면서 공작물 좌측에 있어야 되니까 좌측 보정으로 지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부터 A까지 가면서 공구경 좌측 보정 지령을 내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저번에 짰던 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경로를 형성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A까지 돌아온 다음에 A부터 P까지 가면서 공구경 보정 취소 지령만 내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여러분이 다 이 과제를 수행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정을 안 하면은 이제 뭐 경로가 그 공구 경로가 이제 중심 경로가 도면 윤곽하고 같은데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경로가 그 윤곽에서 반경만큼 옵셋돼 가지고 가공된 공작물 형상이 도면 윤곽하고 같은 형상의 공작물이 가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로 제출할 것은 요 제품 60에 대한 요 프로그램 시트를 작성해서 좀 제출을 하도록 하죠. 요 프로그램 시트는 요 네이버에 요 이나미 카페에 가게 되면은 그 CNC 밀링 가공 게시판에 요 제품 60 시트.hw라는 요 파일을 갖다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요 옆에 있는 요게 이제 한글 파일로 지금 여러분이 받아질 거고요. 그럼 이게 요 시트에다가 여기 뭐 좌표값 한번 다시 좀 기술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대지령으로만 작성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절대지령으로 지금 주어진 공작물에 대해서 윤곽 가공이니까 요 공구경 보정하는 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 좌측에다가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각각의 지령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 지령절의 의미를 요 우측 칼럼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